오늘은 미국의 소설가이자 에세이스트인 바버라 에버크롬비의 작가의 시작이라는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버라 에버크롬비는 10대 때부터 시와 소설을 쓰기 시작했지만 글쓰기보다 연기가 더 쉽다고 여겨 19살에 대학을 그만두고 배우가 됩니다. 그러다 20대 후반부터 다시 글을 쓰기 시작했지요. 이 책에는 20여 년간 매일 글쓰기를 하며 고군분투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총 365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글을 써보려 용기를 내려는 사람, 막 글을 쓰기 시작한 사람, 꾸준히 글을 쓰고 있는 사람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글쓰기에 관한 여러 주제 중에서 4가지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첫째, 책의 첫 부분에서 저자는 글쓰기를 거룩한 소명처럼 여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당신의 친구들이나 식구들은 당신이 자신만의 신성한 공간에 앉아 있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심지어 당신 하는 일을 타이핑 또는 당신의 새로운 취미 생활 정도로 치부할지도 모른다. 글쓰기는 취미 생활이 아니다. 우표 수집이나 동전 모으기 그런 게 취미 생활이다. 글쓰기는 소명이다. 처음부터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문장입니다. 글쓰기는 다른 활동과 비교할 때 별난 활동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 식당에서 음식을 만들고 수술을 하고 지하철을 운행하고 신발을 팔고 서류 작업을 하는 동안 홀로 책상에 앉아 빈 화면을 바라보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글 쓰는 삶을 선택한다면 그 삶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글을 중심으로 구성되도록 신경 써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진지하게 작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도 여러분을 작가로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글 쓰는데 애정을 갖고 그것을 일종의 특권으로 생각하며 글을 쓸 때는 그 속에 매진해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바쁘게 돌아가도 버튼만 누르면 영화나 책 한 편을 순식간에 내려받을 수 있어도 글쓰기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 낭비라고 느껴질 때도 많습니다. 적막과 고독은 필연적으로 뒤따라옵니다. 여러분이 무얼 하는지 모르는 상황도 견뎌야 합니다. 퇴고를 해야 하고 이야기의 의미를 찾기 위해 애를 써야 합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중요하다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글쓰기에 크게 소질이 없다고 느낄 때에도 글을 쓸 수 있어야 합니다. 글쓰기는 여러분의 소명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저자는 독자에 대한 의무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독자는 우리에게 시간을 내준다. 우리의 시간만큼 독자의 시간도 귀중하다. 또한 독자는 우리의 글을 읽기 위해 적지 않은 돈을 지불할 것이다. 독자는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구와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마땅하다. 가장 가까운 친구는 진실을 털어놓고 싶은 사람이다. 여러분이 글을 쓴다면 독자에게 가능한 최고의 것을 제공해야 합니다. 독자가 자신 못지않게 똑똑하다고 믿어야 하고 쓰고 있는 글이 소설이 아니라면 진실을 말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진실을 말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작가의 생각과 감정, 기억, 상상이 만천하에 공개되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글을 쓰다 보면 이런 것까지 말해야 될까? 이 부분은 언급하지 말까? 고민될 때가 있습니다. 글을 쓰는 일은 스트립쇼에 버금갈 만큼 아주 개인적인 일입니다. 저자는 어느 날 손녀 에마에게 출판 기념행사에서 에세이를 낭독하는 자신의 유튜브 영상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에마는 할머니가 낭독하는 글을 듣더니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자기 비밀을 전부 털어놓고 있잖아요. 작가들이 하는 일이 그거야. 난 절대 그런 건 하지 않을래요. 맞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작가들에게 글쓰기가 두려운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9살짜리 아이들에게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이지요. 셋째, 글의 마감을 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자녀, 친구, 배우자, 부모님, 회사와 각종 일들이 여러분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마감은 이 모든 복잡한 상황을 단순하게 만들어줍니다. 마감이 있으면 무조건 매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마감이 없는가? 그렇다면 1년간의 위험한 글쓰기를 절반쯤 지나왔으니 6개월 후를 마감일로 잡아라. 글쓰기 강좌에 등록해 과제를 받는 것도 좋다. 오후 내내 이야기나 시를 쓰겠다고 선언한다면 가족과 친구들은 쉽게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수업 과제를 끝내야 한다고 말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어떤 책의 초고를 끝내고 싶다면 자신에게 압박을 가해야 합니다. 아무리 엉망진창이어도 우선 끝내야 합니다. 저도 글을 쓸 때마다 스스로 마감일을 정해놓습니다.
마감일을 정해놓지 않으면 글 쓰는데 속력이 나지 않습니다. 만약 에세이 한 권 분량의 마감을 10월 달로 잡았다면 8월 중순이나 9월 말까지 글을 끝마친 다음 10월 한 달 동안은 퇴고에 들어갑니다. 지저분한 문장을 다듬고 쓸데없는 문장을 드러내고 어려운 단어는 풀어 쓰는 작업을 합니다. 제임스 볼드윈은 뼈처럼 깔끔한 문장이 나올 때까지 퇴고를 한다고 말할 정도로 간결성을 강조했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구절이나 문장이어도 이야기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으면 삭제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넷째, 퇴고를 거쳐 마침내 자신만의 이야기를 완성했다면 이제 출판사에 원고를 보내는 일만 남았습니다. 캐스린 스토킷의 베스트셀러 소설 헬프는 무려 60번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첫 거절을 받았을 때 그녀는 신이 나서 책을 수정하기 시작했습니다. 40번째 거절문을 받았을 때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런 종류의 지루한 책은 더 이상 시장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고 그 소설을 계속 수정했습니다. 마침내 5년 후 그 책을 마음에 들어하는 에이전트에게서 61번째 답장을 받았고 3주 후에 그 책을 출판사에 팔았습니다. 저는 이 에피소드를 읽으며 스토킷의 끈질긴 의지에 감탄했습니다. 아마 저라면 30번째 거절 메일을 받았을 때 그 소설을 제껴놓고 다른 글을 썼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출판사에 원고를 보내는 일 자체가 용기가 필요한 행위입니다. 저는 매번 원고를 보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심란해져서 다른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출판 거절 메일이 차곡차곡 쌓여갈 때마다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거절당했다는 창피함에 굴복해서 여러분의 원고를 서랍 속에 넣고 영원히 닫아버리지만 않는다면 여러분이 쓴 글은 언젠가 반드시 세상에 보여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글쓰기에 있어 중요한 4가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글쓰기를 거룩한 소명처럼 여겨라. 독자에 대한 의무를 생각하라. 글의 마감을 정하라. 출판사에 원고를 보내라입니다. 무언가를 쓰기 전까지는 모든 게 단지 소망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이 글쓰기를 사랑한다면 그것을 포기하지 말고 매일매일의 과업처럼 해내면 됩니다. 저자는 20대 때 진지하게 다시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때 아기가 2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저자는 젖을 먹이면서도 글을 썼고 낡은 화장대에 앉아 글을 썼고 돈이 없을 때에도 글을 썼습니다. 저자는 순전히 고집과 두려움으로 글을 썼는데 자신이 정말 작가인지 아니면 교회에서 미쳐가는 애 엄마일 뿐인지 분간조차 되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진짜 작가는 그저 계속 글을 쓰는 사람일 뿐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오늘 한 권의 책은 작가의 시작입니다. 구독하시면 좋은 책을 추천받으실 수 있습니다. 작가 이하림입니다. 감사합니다.